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컴퍼니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네요. 저 때문에 늦은 거 아닙니다. 네, 오늘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수익 기자님. 비즈니스 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아닙니다. 네. 박수익 기자를 보유한 비즈니스 워치를 다녀주시는 박수익 기자님이 나오십니다. 예.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부 사채 네. 많이 들어는 봤으나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네. 하시길래 조금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는 사채. 부록으로 붙어 있는 어. 사채. 어. 신주인수권 부사채. 사채. 사채. 뭐라 해? 뭘 더 알려주는 거?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특별한 콘텐츠가 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박수익 기자도 네. 다 떨어져 간다. 야, 저희 오늘 조짐이라고 혼나는 봅니다. 날인가? 박수익 네. 기자 드디어 혼나나? 어디 새로운 내용 얼마나 있는지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네, BW 본드. with warrant. 진짜 영어 하는 사람 제일 싫어 정말. 그 정도는 뭐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본드 위드 워런트. 그 정도는 압니다. CB는 뭐예요? 전환 사채. 음. 네, 컨버터블 본드. 박수익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네, 신주인수권부 자체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 네. 최근에 TA 홀딩스라고 TA 항공의 모회사 신주인수권부 자체를 발행한 지는 조금 예전 일인데 네. 최근에 이 공시를 보면서 약간 오해할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신주인수권부 자체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참에 한번 신주인수권부 가지고 자체 제대로 알고 나와봤고요. 있는가?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시간이 남으면 현물 배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 SK 이노베이션. 예. 우선 신주인수권부 자체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퀴즈 내려고 그랬는데 이미 앞서 말씀하셔가지고 신주인수권부 자체 8글자를 예. 어떻게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딱 이게 기본 개념은 나오는데 보통 신주인수권부 자체로 네. 읽잖아요. 예. 신주인수권. 아니 제가 진짜 들은 사례가 사채. 실제로 모 방송국 경제부 기자가 초짜가 이게 읽는 거예요. 네. 근데 신주인수 권부 사채 그런 거 많아.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군요.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데 보면 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렇게 하죠. 네. 그게 아니지.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이죠. 그러네. 그렇지.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금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끊어서 읽는 게 신주 인수권 부 사채. 그렇죠. 그냥 부 위. 예. 부가 이게 붙을 부잖아요. 부록 부가세 예, 부가세 뭐 부칙 부작용. 부작용은 이제 아니고 그건 아니불이잖아요. 진짜? 아니불이라고? 아니불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채라고 하는 거는 뭐 한자로 우리가 쓰는 이 사사롤사 사채 말고 이게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워런트 위드 본드인데 거꾸로 해서 본드 위드 워런트에서 BW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끊으려는 거는 신주인수권 부 사채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지금 제가 기본 개념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발행 이후에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전환사채하고 흔히 좀 비슷한 이렇게 기업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인데 비슷하면서 굉장히 확실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뭐 채권인데 주식 전환하는 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 옵션 즉 주식을 전환하겠다라는 옵션을 사용해 버리면 순간
채권이 주식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네. 채권은 소멸되고 주식만 남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환 가격이 100만 원짜리의 전환사채 100만 원어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는 이제 이자 정해진 이자 뭐 1%, 2% 이자를 받다가 주식으로 다 바꾸겠다 하면은 100주를 받는 거죠. 100만 원 나누기 만 원 예. 전환가. 이때 본인이 돈을 내지는 않아요. 그냥 채권이 그대로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별도의 돈을 내는 건 아니고 바뀌는 건데, 그러면 주식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자는 내지 않는 게 전환사채.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는 간단해요. 예. 근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약간 복잡합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채권에다가 옵션이 붙는 게, 근데 그 옵션은 이제 신주 인수 권리라는 옵션이 붙는 건데, 네. 얼핏 보면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아 보이지만 예. 다른 게, 전환사채는 그 자체가 채권이 주식으로 그냥 그대로 변신하는 것이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는 그 신주를 인수할 권리만 있지 신주를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신주를 사려면 발에 정해진 행사 가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고 사야 됩니다. 우리가 공모주나 유상증자를 아까 네. 분양권. 살 때. 네. 분양권이네. 분양가 내야죠. 진짜 분양권. 예. 전환사채는 분양권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같은 성질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예. 것이고, 근데 이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만약에 이때 이제 행사 가격이 밑에 보면 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채권으로서 이자는 계속 받는데, 네. 이때 본인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갖고 싶다 하면은 100주, 그러니까 100만 원 나누기 만 원, 100주를 가지려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내면 돼요. 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자는 받고 신주 100주를 받는 겁니다. 100만 원 내고. 예. 아까 전환사채는 돈을 내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 두 번째 이제 신주인수권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현금을 내지 않고 기존의 사채 대용이라고 해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내가 신주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맞바꾸는 개념이죠. 예. 그걸 사용하면은 당연히 신주를 가지고 그만큼의 채권을 반납을 해야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회사로 돈이 두 번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처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할 때 들어오고, 주식 받아가면 또 들어오고. 네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네. 전환사채는 그런 게 아니라 돈이 회사 한 번만 입장에서는 들어오죠. 예, 대신 빚이 깎이는 거죠. 네. 채권이 깎이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까지도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네. 오늘 아, 새로운 그런가요? 내용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가요? 이 그 현금 납입과 사실 사채 대용 납입에서 나타나는 이 개념 차이는 예. 약간 새롭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예. 사채 대형 납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나 뭐 네. 그럴 수 있는 근데 것이다. 대체적으로는 뭐 이게 공모형 같은 경우는 뭐 현금 납입하고 일반적으로 뭐 사모 그러면 사채 대용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다음에 그러면 왜 그 기업들이 BW나 CB 같은 것을 발행을 하냐,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이거는 경영권에서 약간 어떤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들의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게 있는데, 그런 네. 가능성을 배제하고 순수 회사 입장에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방법에서 보면 가장 뭐 심플한 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유상증자 좀 복잡하죠. 제3자 배정 많이 했다가 이제 뭐 주주 구성이 많이 바뀔 수 있고, 예. 공모로 이렇게 공모란에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하려고 했더니 흥행이 좀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보통 이제 신용도가 높은 회사들은 무보증 회사채라고 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회사의 어떤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때 발행할 때 지금 이제 이 맨 오른쪽 2월 7일 그러니까 어제자로 보면은 이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금리인데, 바꾸 말하면 이만큼의 금리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지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네.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트리플 A 등급을 보면은 이제 한 2.7% 금리 주면은 그냥 시장에 돈 빌리는 건 일도 없어요, 사실. 네. 근데 맨 밑 마지막에 보면 트리플 B 마이너 등급 보면
8%의 금리를 줘야지 겨우 이게 시장에서 무부정 네. 회사채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예. 그런데 그 전환사채나 BW를 발행하는 곳들은 보통 우리가 회사채를 보면 네. 지금 트리플 A부터 해서 트리플 B 마이너 맨 밑에까지를 보통 투자 적격으로 네. 그 밑을 이제 투기 등급 점검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근데 실제 지금 회사채 시장 한동안 보면 이 트리플 B 등급 자체도 그렇게 발행이나 거래가 음흠. 쉽지는 않고 예. 이게 아마 동양 사태 전 이후부터 계속 쭉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예. 그 밑에 등급 그러니까 더블 B, BB 또는 싱글 B, B 등급 이런 데들은 자금은 필요한데 이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뭐 설령 이렇게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WB 등급에서 무부정 회사채를 찍는다 그러면 금리 지금 맨 밑에 트리플 B 마이너가 지금 8.68%를 예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정도를 줘야 되니까 한 12%, 13%, 뭐 15% 이렇게 금리를 주면은 이거는 이게 사채인데 사채. 진짜 사채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의 사채가 아니라 개인이 빌려서는 사채가 되는 네.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공모 형태로 BW나 CB를 발행한 곳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가장 최근에 공모 BW를 발행한 아스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잉사의 항공기 부품 납품하는 항공기 꼬리 부분 뭐 이런 신용등급이 WB 마이너면은 아까 그 표에서 보면 밑에 표 밑에 안 나오죠, 그죠? 네. 거의 한 두 자릿수 이상의 그 실제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네. 그렇게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BW로 발행했더니 금리 3% 와. 3%만 주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제가 그 표가 조금 넘어갔는데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보면은 그래서 이 BW로 했더니 만기 3% 네. 이자만 내면 되고 그 밑에 티웨이 홀딩스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티웨이 홀딩스가 똑같이 300억 규모의 공모 BW 발행했는데 신용등급이 더 낮아요. 싱글 B 마이너에서 더블 B 마이너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신용등급이라는 게 한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등급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스플릿이 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사실 정상적으로 자금 조달 못하는 상황. 네, 그래서 그런데 BW로 발행했더니 금리가 4%만 내면 4% 내면은 실제 무보정 회사채 아까 표에서 보면은 한 굉장히 높은 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그러네요. 회사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 그 밑에 한진칼 마찬가지고 HMM, 현대상선.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BW나 CB 같은 주식 연계 채권들이 뭐 공모 형태도 발행을 하고 사모 형태로 발행을 하기도 하고 제각각 이유들이 있는데 네.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회사들 여기 보면 다 이게 듣보잡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티웨이 항공 모회사 티웨이 홀딩스, 대한항공 모회사 한진칼, 그리고 HMM 현대상선. 현대상선 공모 시비는 정말로 예. 핫했었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고 아스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잉사의 부품 항공기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인데 네. 근데 신용등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사채 시장이나 이렇게 진입하기는 어렵고 BW나 CB를 발행했을 때 금리가 좀 낮아진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제 워런트. 그렇죠. 채권만 가지고는 금리를 굉장히 높여줘야 되는데 채권 네. 외에 다른 베네핏을 주니까 그 베네핏이 바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 네. 같은 거를 주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금리를 낮춰서 발행을 할 수 있다. 자금을 네. 조달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뭐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2%좀 지루해하고 있음. 네. 끝나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한번 볼게요. 네. 티웨이 홀딩스 뭐 어려운 질문 하나 하세요. 지루해지게 긴장하게 긴장. 좀 어려운 질문 할까요? 심지윤석 공부사채 같은 거? 네.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아리스토텔레스계 아리스토텔레스계.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리스토- 아리스토텔레스냐, 아리스토텔레스냐. 아리스토텔레스지. 아리스토. 네, 정답은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 아리스토텔레스라면 그런 문제를 냈을까요? 정말? 채팅창에서 아마 답을 주셨을 거예요. 네. 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TA 홀딩스 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회사가 2010년 10월에 예. BW 발행해서 1년 지금 거의 한 반 가까이 되는데 지났는데 이거를 왜 지금 들고 오냐, 아이템이 떨어져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네. 의심을 좀 가지시는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굉장히 이게 발행한 지가 오래됐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은 화면을 보시면 만기가 2023년 10월 22일 만기가 일단 남았고 네. 뒤에 계속 설명했지만 신주인수권 부사채이기 때문에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각각 존재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굉장히 주주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행 내용을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죠. 무기명식, 뭐 어떤 소유자 이름이 없는 이권부 이자가 붙어 있는 무보증, 그리고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 무사채라고 이제 제목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발행 금액이 300억 원을 찍었는데 이제 금리가 만기 기준으로 4%, 그러니까 만기일이 이제 3년짜리였습니다. 2010년 10월에 발행해가지고 이게 BW는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의 성격이 있고 주식의 성격이 있는데 채권의 성격으로 보면 만기까지 3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회사로부터 원금 플러스 이자 한 6% 그러니까 106.3%를 받고 이제 만기까지 기다리기가 지친다 그러면 풋옵션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발행 후 1년 지나고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예. 이미 지금 풋옵션 행사 구간이 들어와 있죠, 그죠? 이따 다 설명드릴 텐데. 돈 빌려준 사람이 돈 갚으라라고 하는 풋옵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간 투자자들이 내 채권 회사 니들이 다시 사줘. 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매 3개월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가능하고 그러면 3개월이니까 2021년 올해 1월에 또 가능하고 올해 4월에 또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의 성격을 보면은 이제 신주 인수권을 살 수 있는 가격 요 밑에 행사 가격 902원. 그러니까 902원에 향후 이제 TVA 홀딩스의 주가가 얼마든 간에 뭐 주가가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간에 무조건 902원에 살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주가가 만약에 5,000원이 됐다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는 거죠. 이 권리는. 엄청난 권리죠. 5,000원짜리 주식을 9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물론 5,000원 간 적은 없습니다. TVA 홀딩스가. 그런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냐, 그게 행사 기간인데 이거는 이제 발행 후 1개월 지날 때부터,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발행했는데 발행 후 1개월 2020년 11월부터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행사 기간이 들어와 있는 거죠. 풋옵션 그러니까 그 BW 투자자들이 회사에 자기 채권을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현재 행사할 수 있고 또는 풋옵션 BW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테니 니들 신주를 발행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지금 행사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모든 권리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를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면 이게 규모가 BW나 CB 같은 경우는 규모를 판단할 때 발행 금액을 보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 발행해야 될 신주의 규모가 얼마냐, 기존 발행 주식 때 봐야 되는데 주식 총수 기존의 TVA 홀딩스가 발행해 놓은 발행 주식 총수의 43.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 이게 BW나 CB 발행했을 때 이렇게 기존 주식 대비 그 발행해야 될 신주의 규모가 한 20% 30%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는데 40%라는 것은 이건 사실 유상증자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당히 큰 규모고,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주
를 만약에 사고자 한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현금으로 내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사채 대용 납입을 하든지 할 수 있고 네. 참고로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물 사채나 전부 다 행사가격 또는 전환가격이 최초 발행 때 결정이 되는데 그 발행가가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리픽싱이라고 해서 시세가 떨어지면 발행가도 낮춰주는 사실 이 조건이 굉장히 CB나 BW에서 투자자들에게 채권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낮은 금리를 조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 발행 가격이 이제 902원인데 902원의 70%까지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632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붙어서 이제 발행이 됐어요. 그게 이제 1년 반 전의 얘기고 지금 주가가 근데 티웨이 홀딩스 보니까 726원인데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 됩니까? 한 600억, 500억 지금 시가총액은 700억, 800억 정도 되네요. 그 정도 800억 느낌인데요. 정도 되네요. 지금 아까 300억어치 그 시세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726원. 700. 그러니까 자, 전환가격보다도 그러면 밑이에요. 지금 아까 행사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900원이잖아요. 근데 네. 700원이면 예.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당연히 픽싱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행사가가 조정이 됐겠죠. 그런 조건이 없으면 애초 투자자, 그러니까 BW 투자자들이 네. 이거를 안 사겠죠.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 티웨이 홀딩스 BW가 1년 반 전에 발행이 됐을 때 인기가 의외로 있었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네. 원하는 수량을 다 못 받을 정도로 네. 인기가 있었고 그때는 아마 뭐 2020년 10월 뭐 이때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런 예. 좀 기대감 때문에 항공주 다시 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었을 테고 근데 아까 그래서 이제 이 풋옵션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채권을 회사에 다시 되파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권리가 2021년 발행일로부터 1년 지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작아서 화면을 조금 키워주시면 네. 어떨까 싶네요. 조기 상환이라는 것은 풋옵션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채권을 그때마다 이렇게 회사에 대팔 수 있는 구간인데 네. 1차 총 8번에 걸쳐서 대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 중에 한 번은 선택해서 대팔 수 있어요. 본인들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 나눠서 팔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환하는 거죠. 빚을 상환하는. 예. 그러니까 채권 투자 BW 투자자들이 채권을 회사에 팔면 회사가 갚아줘야 되는 예.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의 권리이자 회사의 의무. 자, 1차로 우선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았더니 160억 원어치 조기 상환이 됐다. 조기 상환 네.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오타를 냈네요. 급하게 하다가 조기 상환. 그래서 이게 네. 기존 그 지금 300억 원어치를 발행했잖아요. 예. 절반이 넘는 160억 그러니까 53%가 일단 상환이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 회사가 160억 플러스 이자를 해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렇겠죠. 회사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또 신청을 받았어요. 예. 청구 기간이라는 게 이제 풋옵션, 그러니까 BW 투자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예. 그래서 다시 집계를 해봤더니 1월 22일에 돈을 줘야 되는 게 129억 원 또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단 2번 만에 총 8번의 풋옵션 그 행사 기회가 있는데 이 티웨이 홀딩스 BW 사간 투자자 300억 원어치 사간 투자자들이 공모기 때문에 여러 수천 명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다 풋옵션 즉 회사의 그러네요. 채권 사가 예. 우리 더 이상 채권 이자는 이제 필요 여기까지 없어. 이제 필요 없어. 받을게. 만기 못 기다리겠어. 네. 라고 한 거예요. 그 비율이 밑에 보면 이제 96.59%. 그 300억이니까 거의 다. 네, 한 금액으로 거네요. 따면 예. 289억. 그러니까 10억 정도 남겨두고 다 회사가 1년 전에 발행했던 거를 다시 예.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못 믿겠다 이거지. 예.
저렇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면 주식 전환은 못 합니까? 그게 핵심인데요. 오늘 합니다. 예. 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조금 더 보면 표를 조기상환 이자율이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이게 이제 100이 그러니까 원금을 100으로 봤을 때 2% 준다 이 말이군요. 이게 뒤로 갈수록 이자가 당연히 높겠죠. 만기에 가까워지니까 만기에는 만기에는 아까 106%를 준다고 했으니까 6% 이자 복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조기에 상환하면 이자는 좀 덜 받는데 대신 됐고 요건 받고 스탑.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300억 원어치를 1년 전에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다시 1년 조금 지나고 그대로 거의 돈을 다 토해내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돈이 없어서 BW 발행하는 건데 네, 그렇죠. 예. TV홀딩스가 사실 2020년 10월에 BW를 발행한 이유가 뭐였냐면 TV홀딩스 밑에 핵심 자회사 TV항공 예. 항공이 이제 그 당시 저가 항공사들이 다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예. 제3자 배정 이런 걸 하면 주주 구성이 확 바뀌니까 그래서 주주 배정을 하려면 본인들이 대주주니까 본인들도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그 TA 항공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금을 조달한 게 바로 BW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BW 받은 자금은 전부 다 TVA 항공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다시 이렇게 본인들이 갚아야 되는 BW 투자자들에게 팔았던 채권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TVA 홀딩스가 본인들이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유상증자를 한번 발표를 했고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금액이 한 250억 정도를 했어요. 그 BW 발행해서 돈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군요. 예. 그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조기상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전에 2%가 질문하셨던 거. 채권이 거의 300억 원치 채권이 다 상환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슈가 다 끝난 것이냐? 근데 아까 제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전환사채였다면 이슈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환사채는 상환하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전환권 청구권이. 그런데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채권을 상환하더라도 신주 인수권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 않은 경우는 그 사채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가 없네요. 예, 살아있고요. 제가 딴 거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살아있느냐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발행량이 한 40몇 %.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렇죠. 전체 주식의 43% 어마어마한 양인데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신주 인수권부 행사 내역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행사가 그러니까 BW를 맨 밑에부터 보면은 2020년 10월에 발행했고 그로부터 한 달 지나고부터 이제 행사 즉 신주 인수권 행사에서 회사에 돈을 주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처음에 행사 가격 920원 이게 됐죠.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 가장 최근까지 작년 10월까지 거의 1년 동안 행사된 게 이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행사 금액이 보시면 밑에 얼마죠? 이게 7억 원이죠. 7억 원. 예. 300억 원어치의 신주 인수권 중에서 7억 원어치만 행사됐다는 것은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행사 주식 수라는 게 밑에 있는 게 79만 주. 79만 주는 그래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발행이 됐고 그 2020년 10월보다 현재의 TVA 홀딩스의 발행 주식이 그래서 이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얼마 안 돼요. 사실 이거는 79만 주 얼마 안 되지만 문제는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로 살아 있고 그래서 채권 원금은 대부분 상환됐고 그걸 갖기 위해서 회사는 돈을 마련하려고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유상증자라는 것이 새로운 신주가 발행되는 거잖아요. 이미 유상증자로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에게 돈을 갖기 위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엄청 발행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남아 있는 그 BW의 신주 인수권은 또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채권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회사가 CB가 있고 CB를 발행할 수도 있고 BW를 발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BW가 옵션이 하나 더 있잖아요. 내가 네. 이자도 받고 그 워런트를 행사할 수도 있고 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꾸거나 채권 갖고 둘 중에 하나인데 옵션이 이건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주식 전환도 가능하고 채권의 이자도 받고 그러면 BW로 발행하는 게 금리가 전환사채보다 더 낮습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뭐 CB보다 BW의 금리가 좀 더 낮다라고 낮아요? 더 좋은 합니다. 조건 투자하는 사람한테 옵션이 많으니까 좀 더 좋은 조건이다. 그렇죠. 투자자들이 절대 리픽싱이라는 건 다 같이 있는데 이게 신주인수권 또 이게 특히 이제 이 티웨이 홀딩스가 발행한 것은 공모 BW인데 공모 BW는 신주인수권과 사채를 분리를 해서 각각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사모 BW는 분리가 안 되고 공모 네. BW는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된다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죠. 왜냐하면은 이제 채권 계속 갖고 있고 예. 신주인수권은 그냥 시장에서 거래가 팔면 되거든요.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따로 팔아서 캐시를 챙길 수 있고 반대로 신주인수권만 갖고 있고 채권을 따로 채권 시장에 팔아서 캐시를 챙길 수가 할 있고, 수도 있고. 옵션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공모 BW 분리형일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 조달 금리는 유리한데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1년 지나고 나면은 조기 상환 청구가 막 들어오는 거죠. 예. 대부분의 조기 상환에서 사채 원금은 만기됐고 뭐 어차피 이자도 별로 2%밖에 못 받는데 예. 그럼 회사에 원금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신주인수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하는데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그 표를 한 번만 다 보여주시면 행사 가격이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이건 행사한 거 얼마 안 되지만 네. 보시면 900원이었는데 902원이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상장을 시키거든요. 예. 옆에 보시면 상장일 11월 11일 날 이제 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신주를 주고 그게 이제 11월 11일 날 딱 주식 계좌로 꼽히는 날이에요. 예. 그때 그때 시초가가 1,100원. 그죠? 네.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 예전엔 더 나눴어요. 네. 작년 한 5월 정도 보면 902원에 시초가는 1,600원.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 1,600원짜리 예 주식을 이 사람들이 900원에 어떻든 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뭐 크게 손해를 본 건 아닌데 이득이죠. 이득을 본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 지금 티웨이 홀딩 주가가 700원대. 그러면 지금 행사 가격이 900원이면 700원대 주식을 9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공시를 찾아보니까 이미 조정 가격이 703원으로까지 떨어졌네. 네. 예. 맞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네, 그래서 제가 공시화면 그 공시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시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티웨이 홀딩스가 1월 21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시한 내용인데 이게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붙어 있는 행사 가격이 리픽싱 됐다는 행사 네. 가격이 조정됐다는 공시예요. 이 공시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공시인데 네. 잘 이렇게 언론에서 안 다루고 있어요. 예. 최초 아까 902원이었다가 작년 말에 한번 조정이 됐어요. 850원으로. 네. 행사가격. 그러다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된 거예요. 703원으로. 두 차례 리픽싱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이게 중요한 4번 주식수 변동. 네. 미행사 증권의 건면 총액이 293억이죠. 292억 8,500만 원.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7억 원어치만 신주 인수권이 행사됐다 300억 원에서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미행사 건명총액이 여기 나오듯이 293억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조정전 그러니까 조정전 보면은 이 금액을 전부 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투자자들이 다 행사하면 티웨이 홀딩스가 발행해야 되는 주식이 3,445만 주였는데 네. 이번에 리픽싱이 되면서 발행 주식 수가 금액은 똑같은데 늘었겠죠. 발행가격이 늘었죠. 그러네. 그래서 금액- 4,165만 주. 주식 수가 늘어나네요, 더. 그러면 거의 이게 지금 요거를 제가 좀 계산한 거를 어디다 둔지 모르겠는데 거의 발행 티웨이 홀딩스 발행 총 발행 주식 50% 육박할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아직까지 행사는 안 됐지만 야. 그래서 픽싱은 얼마나 한 번씩 됩니까?
네, 여기 지금 요 표를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이제 행사가액 조정이라고 해서 리픽싱에 대한 그 규정이 나와 있고 이거는 처음 발행했을 때도 공시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리픽싱을 합니다. 한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군요. 네, 지금 현재 리픽싱을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아까 맨 처음 제가 조건을 보여드렸듯이 최초 발행가 900원, 902원의 70%까지만 예. 리픽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600원대였죠. 그 밑으로는 리픽싱을 못 합니다. 근데 거의 현재 건집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703원으로 네. 행사 가격이 리픽싱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이제 뭐 코로나가 조금 불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때 올라가 1,000원 본격적으로 된다 하겠죠, 뭐.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 가격과 상관없이 703원에 살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다른 그 티웨이 홀딩스의 그 신주 인수권이 없는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좋긴 한데 그냥 계속 좋다고 환호했다가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남아 있으니까 와, 네. 거의 시석이 엄청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은 채권 원금이 상환됐더라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전환사채와 달리 살아있고 그런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리픽싱까지 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는 주가 흐름만 보면 안 되고 주가가 올랐을 때 이런 굉장한 잠재 물량이 나올 수 그러네요. 있다. BW 이런 발행 너무 무섭다. BW 발행한 회사들은. 네, 사실 제가 오늘은 공모 BW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모 BW가 예.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악용되는지 예. 이런 것도 한번 이거는 사모 BW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를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아까 최근에 이제 보잉사의 항공 부품 납품하는 아스트라는 것이 1월 올해 최근에 그 BW를 발행했어요. 지난달에. 예.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혹시 뭐 보시면 이게 아스트 700원어치를 발행을 했고 그래서 사채 만기는 이제 2025년인데 요 공시를 볼 때는 이제 행사가액이 5,657원이고 예.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4월부터예요. 이거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4월부터 기본적으로 주가 변동을 보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행사 가격이 5,600원이니까 지금 아스터 주가가 아마 한 6,000원 정도 될라나요? 아무튼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은 이 BW에 투자한 사람들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신주가 또 나올 수가 있죠. 그게 4월부터. 근데 주가 흐름에 따라 달려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신주 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해야 되는 주식 총수가 이것도 20%가 넘어요. 예. 21% 요런 그죠? 21%에 대한 707만 주가 발행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리픽싱이 된다 그러면 발행 주식이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되고 반대로 이 아스트에 뭐 이런 BW에 투자하신 분들은 예. 반대로 그 4월부터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살 수 있고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풋옵션 행사 기간은 아마 1년 지나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아마 아스트 역시도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TA 홀딩스와 어떻게 보면 업종도 유사하고 예. 그래서 풋옵션 행사 구간에 들어서면 적지 않은 풋옵션이 행사될 것 같아요. 행사되면서 회사는 이제 그 원금을 상환해야 되고 예. 상환하더라도 신주 인수권은 살아있고 예. 주가 흐름 따라 신주 인수권으로부터 발생되는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BW 투자자들과 일반 투자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런 게 BW에서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많이
같이 가지 않나요? 공매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픽싱 되는 게 워런트 갖고 있는 전환사채나 BW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니까 리픽싱을 해요. 쭉 떨어뜨려서. 그래서 밑에서 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그러니까 행사 가격 최대한 낮춘 다음에 확 올라가면 차익이 극대화되니까 그런 식으로 의심 많이 하지 않나요? 그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티웨이 홀딩스나 아스트는 공모입니다. 공모. 네. 공모로 발행한 데가 그렇다고 추정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 이제 어렵지만 네. 사모로 BW나 CB를 발행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특혜를 받아서 그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식이라는 그 채권을 사잖아요. 네. 그 만약에 그게 어떤 장래의 최대 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다면은 실제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예. 적발돼서 이렇게 시세적으로 이렇게 적발된 사례들도 제가 아마 작년 11월 말 정도에 여기 예. 나와서 전환사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서 리픽싱을 시키고 예. 나중에 다시 주가를 리픽싱 최대한 시킨 뒤에 나중에 주가 올려서 이 사람들이 그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예. 그거는 이제 사모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공모는 사실 아스트나 TA 홀딩스 자체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아까 보시듯이 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없고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사채 끌어다 쓰는 수준의 금리를 줘야 비용이 너무 많이 되니까 드니까. 예. 주식 옵션을 붙여가지고 BW 발행했는데 이제 조기 상한이 들어오는 거죠. 좀 전에 안승찬 기자 얘기는 그런 것 얘기보다는 주식 전환가가 1,000원으로 결정된 BW가 발행이 되면 네. BW를 인수한 측에서는 공매도를 해서 그 회사 주가가 내려서 700원 될 때까지 무조건 내린다. 그러면 전환가는 이제 뭐 700원 되겠죠. 네. 뭐 그러나 공매도를 1,000원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에 공매도한 주식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어차피 700원에 전환해서 주식이 생기니까 무조건 안전 마진으로 30%를 먹게 되는. 그거는 제 생각에 아니 뭐 공매도 세력 그런 공매도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예. 붙을 수는 있겠지만 예. 이 전환사채나 신주익수금은 사채가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주식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한 달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공매도에 바로 그걸 주식을 활용하는 건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공매도를 다만 그런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모의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난 공모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가능해요. 제가 해봤 아니 내가 해봤는데 아, 정말요? 해봤어. 야, 공모 세력에 공매도 세력이에요? 공매도 세력? 지금 주가가 예를 들면 네. 1,200원이에요. 네. 근데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예. 그럼 전환가가 1,000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200원인 현재 주가에서 네. 무조건 공매도를 해요. 내려. 대주주한테 돈 빌려서 주식 내려가겠죠. 빌려서 내려가겠죠. 이때 안 내려가면 문제지. 이때 안 내려가면 문제지. 내려가겠죠. 그런데 네. 돈 없어서 BW 발행하는 회사 주식이 위에서 때리는데 안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서 뭐 700원, 600원 만들어 놓으면 나는 전환가가 700원이 되는 거고 예. 리픽싱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700원의 물량은 네네. 나한테 분명히 오게 마련인데 예. 나는 1,200원부터 공매도를 쳤잖아요. 그러니 그때 빌려서 공매도 친 물량을 1,200원에 치고 700원에 받아서 예. 갚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BW는 미래의 주가가 올랐을 때 먹는 게 BW지만 예. 공매도로 활용하면 발행 순간부터 그냥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모 발행의 경우는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공모는 이제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률에 따라서 배분되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몰빵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모는 아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TV 홀딩스 아스트는 공모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채권 투자자에게 갚아야 될 빚을 갚기 위해서 주식 투자자에게 유상증자로 이제 돈을 빌리고 그런 주주들에게 다시 이제 물량 부담이라는 것을 안겨다 주는 사실 악순환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회사 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코로나 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다만 이러한 구조 자체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네. 공매도 아니 두 번째로 공매도래. 신주이수권은 네. 그런 거다. 신주이수권부
사채다. 네. 나중에 그 3호 발행은 따로 한번 그거 그거 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거 안 알려줘요?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토텔레스. 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붙여서 쓰는 거 아니에요? 다? 한 단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 물론 안승찬은 붙여서 쓰죠. 네. 근데 안승찬입니까? 안승찬입니까? 안승찬이잖아요. 예. 안은성이고 이름은 네. 승찬이니까 아리스가 그렇습니다. 이름이구나. 뭐 이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리스라는 의미와 토텔레스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네. 나 왠지 믿음이 안 가. 푸에르토리코일까요? 푸에르토리코일까요? 혹은 푸에르토리코일까요? 자, 네. SK 이노베이션 현물 배당 공시 네. 간단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물 배당 특이했죠.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 배당 얘기를 하면서 현물 배당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또 나왔어요. 공시를 보면 보통 이렇게 배당 결정 공시라는 게 현금 현물 배당 결정 공시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제 얼굴이 너무 크게 잡혀서 현금 현물 결정 공시라고 나오지만 실제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 배당으로 다 나오는데 SK 이노베이션 현금 현물 배당 같이 나오죠. 이게 되게 보기 힘든 사례인데 그래서 현물 배당 흔히 주식 배당과의 차이는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게 주식 배당이고 상법상 현물 배당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재산 목록을 보니까 자사주도 있고 건물, 땅, 뭐 검덩어리, 채권, 뭐 회사가 만든 뭐 물건들 있는데 다른 것들은 주식 가치 산정이 되게 그러니까 가치 산정이 어려우니까 네. 자사주. 그래서 자사주를 주는 방식으로 현물 배당을 가끔씩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2011년 도입된 뒤에 아마 손에 꼽는 게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뭐 근데 이게 하나 주목이라고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예. 어제 나왔고 사실 왜 이걸 했는지는 SK 이노베이션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본인들은 이제 앞으로 투자 자금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자사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사주로 현물 배당을 결정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배당금 총액이 2,108억 원, 2,100억 원이죠. 그러니까 2,100억 원 배당 총액 2,100억 원이고 예. 그러니까 2,100원어치를 현금으로 주느냐 아니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로 그냥 2,100원어치를 주느냐 뭐 그 차이이고 그래서 이게 자사주 그러니까 한 주당 자사주로 현물 배당 0.011주를 준다고 하니까 사실 뭐 몇십 주 가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만큼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중에 받는 것이고 예. 주총 끝나고 난 뒤에 4월 달에 그리고 한 100주 최소 100주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 주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0.011주니까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1주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1주를 받고 0.1주는 나중에 주총 끝나고 현금으로 주는 뭐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100주라는 것이 SK 이노베이션 대략 계산해보니까 2,300만 원어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시가 한 23만 원인 그 SK 이노베이션 주식 자사주로 한 주 준다. 그래서 이제 시가 배당률이 한 1% 나온다. 이런 게 공시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SK 이노베이션이 배당 흐름인데요. 예. 원래 얼마나 있어요? 예, 그게 지금 보는 화면입니다. 네. 2016년부터 보면 연결 기준으로 그 배당 성향이 이제 순이익에서 네. 배당 총액이 얼마냐의 비율이죠. 예. 이게 35% 대략 40% 이렇게 하다가 예. 2019년에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순이익이 적자니까 배당 성향이 계산이 안 된 거고 예. 2020년에는 배당을 못 했어요. 작년에 적전하고. 그래서 이번 배당을 제가 이제 이게 현물 배당이긴 하지만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배당 성량을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한 42%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한 5천억 정도 지금 연결 기준 순이익이 나온 네. 걸로 이미 실적 공시가 되어 있고 예. 거기에 이게 현물 배당을 현금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2,100억 원 되거든요. 배당 총액.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한 42%가 나오고 그래서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아마 1.1%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2,500원을 현금을 주느냐 네. 자사주로 주느냐 뭐 요 차이고 100주 미만 가지신 분들은 그냥
자사주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그 2,500원 뭐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제 자사주를 주식으로 이제 받는 그런 식인데 아니 그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지난번에 이제 그 물적 분할할 때 하면서 그 현물 배당 이 정관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뭔가 이제 현물 배당 주식으로 예. 배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공시하고 처음 한 건데 한 거 치고는 너무 별로 많이 안 했네. 예, 배당 맞아요. 주식으로 주긴 줬는데 뭐 그렇게 야 대단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네요. 자기 회사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게다가 자사주 갖고 있는 거 그냥 준 거니까 소각도 하는데 어? 주긴 줘서 뭐 안 주는 것보다 좋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 현물 배당 사례가 네. 많지는 않지만 예. 주식 배당이나 현물 배당이 사실 신주냐 자사주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 보면 그 제약사들은 보통 한 0.02주 이렇게 주식 배당을 하고 한 주당 예. 현물 배당 사례에서도 보면 보통 0.02주 정도 하는데 여기는 0.011주기도 하고 네. 다만 이게 그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보니까 자사주가 이번에 현물 배당을 할 때 쓰는 자사주가 85만 주고요. 85만 주를 가지고 0.011주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예. 그러고 난 뒤에 남은 자사주가 830만 주가 더 남았어요. 이번에 쓰는 이번에 현물 배당을 위해 쓰는 자사주의 10배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SK 그렇게 많이 이노베이션에.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 이런 걸 뭐 얘기한 건 아니지만 추측해 보면 계속 자기들이 뭐 투자 자금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아마 현물 배당을 좀 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남은 자사주를 그 감안해 보면, 근데 그게 이제 다만 그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 이 그러니까 점이 자사주를 팔아서 돈으로 배당해 주는 거와 예. 그냥 자사주를 주는 거와 뭐가 달라요, 진짜? 내 마음이야 그냥. 그게 뭐 그 큰 그 뭐예요? 그게?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받느냐, 네. 현금으로 받느냐의 차이가 있고 네. 어차피 주식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렇긴 한데 배당이라는 게 예전에 한번 제가 배당 때 말씀드렸는데 주식 배당은 액면가 기준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고 예. 그 저기 저거는 아하. 그 차이가 굉장히 있고 좋네. 근데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글쎄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안 들고 그냥 자사주 갖고 세금 있는 문제가 걸로 있지 않을까요? 또? 하는 자사주를 거니까. 팔았다가 회사가 그걸 팔았다가 가지고 다시 다시 또 주는 배당을 해주고 것보다는. 뭔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보유한 자사주를 주면 배당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느낌이 안 알겠습니다. 들어. 예, 서로 사실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무배당으로 했다가 이사회에서 그 킬시키고 예. 이번에 다시 올려가지고 이제 이게 자사주로? 현물 배당해주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 워낙 논란이고 SK 배터리 지금 상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주주 달래기용으로 하면서 이제 이번에 배당 외에 하나 더 한 게 예. 앞으로 3년간 배당 성장 30% 이상 하겠다. 그런데 아까 보면은 예전에는 그 정도 해왔어요. 계속. 사실 해왔는데 네. 사실 이 배당만으로 뭐 주주들을 이 달래지지는 절대 않을 것 같고 주주들이 원하는 건 SK 이노베이션에서 떼어내는 배터리 부분, 배터리 회사. 배터리 부분에 그 주식을 모 그 회사인 주식을, SK텔레콤은 SK 이노베이션 가질 테니 어. 그거를 나눠줘도 의미가 없어요. 공모가로 싸게 주면 고맙지만 이미 뭐 비싸진 주식 그 뭐 현금으로 주나 그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그 예. 현물 배당이라는 게 회사가 가진 재산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엔 본인들이 가진 자기 주식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네. 이론적으로는 그 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을 배당해줘도 됩니다. 현물 배당 이게 전혀 법 저촉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괜찮아요. 상법에서 아마 박수 칠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상법이 뭐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이 이노베이션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그런 게 그러니까 이번에 현물 배당도 정관에 넣고 이번에도 현물 배당 한 게 SK온 물적 분할에 대한 논란이 그러니까 뭐 LG도 그렇지만 얼마나 항상 많아요. 물적 분할에 대한 논란이 저희도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주주들한테 뭔가 좀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물적 분할하고 상장밖에 없습니다. 해서
주주들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만든 건데 그래서 처음으로 물적 그 자사주로 현금 배당한 건데 예전에 비하면 하나도 많지도 않은 배당을 하는 게 무슨 주주를 위한 정책이냐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더만 보니까.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투자해서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게 기업이지 그거 다 나눠주면 그게 은행이지 그게 그럼 은행에 예금하시지 왜 기업에 투자합니까? 자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마 자사주가 좀 남아 있고 이 자사주로 배당을 하면 회사의 캐시가 뭐 당장 나가고 하는 건 아니 뭐 사실 그것도 재산이 나가긴 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또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게 이제 충분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물적 분할 후에 뭐 신중히 석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이런 것들은 아마 되겠죠. 지금 그거는 복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뭐 나중에 이노베이션이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SK온을 실제 물적 분할하는 SK온을 상장할 때쯤 되면은 그런 제도가 구체화돼서 아마 첫 사례가 뭐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PD님이 자꾸 손을 흔드시네. 네. 그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 네.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 아리스토텔레스, 푸에르토 리코. SK 이노베이션의 첫 현물 배당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네요. 네. 자,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Yeah!